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To the Batmobile. Wave of super energy. 주기자의 1분. 서울 한복판 거리에서 159명이 숨졌습니다. 잘못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연히 거기에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잘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연히 거기에 없었을 뿐입니다. 무엇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국가는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사 수사에 나선 경찰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경찰 수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 책임자 파악 아직도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는 대신 경찰이 참사 유가족의 동향을 탐문하고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 기록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국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채 일선 경찰서 정보 경찰들이 수집하여서는 안 되는 이태원 유가족 동향 등의 정보를 보고받았다. 이렇게 말입니다. 304명의 생떼 같은 아이들을 하늘의 별로 보내고 그때도 국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세월호 유가족 사찰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한 군 기무사 간부들 구속되거나 실형받았습니다. 국가가 배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이태원 유가족 사찰에 나섰습니다. 민간인 사찰입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정말 고약하고 못된 짓입니다. 이태원 유가족 사찰 담당자, 책임자 당장 구속해야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아니, 국민 아니십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왜 국민 위해서 군림하려고만 하십니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주기자의 1분이었습니다. 위즈 칼리파, 찰리 푸스가 함께했습니다. See you agai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hen I see you again. Damn, who knew? All the planes we flew, good things we've been through. That I'll be standing right here talking to you about another path. I know we love to hit the road and laugh, but something told me that it wouldn't last. Had to switch up, look at things different, see the bigger picture. Those were the days, hard work forever pays. Now I see you in a better place. How can we not talk about family when family's all that we got? Everything I went through, you were standing there by my side, and now you gon' be with me for the last ride.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You know we started.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Let me tell you. When I see you again. First you both go out your way and the vibe is feeling strong, and what's small turn to a friendship turn to a bond, and that bond will never be broken, the love will never get lost. And when brotherhood come first, then the line will never be crossed. Established it on our own when that line had to be drawn, and that line is what we reach, so remember me when I'm gone. How can we not talk about family when family's all that we got? Everything I went through, you were standing there by my side, and now you gon' be with me for the last ride. Let the light guide your way. Yeah. Hold every memory as you go, and every road you take will always lead you home. Oh, it's been a long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소방대원들의 상처도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뛰어 올라가서 다시 또 가슴 압박하고 다시 팔다리 잡고서 대로를 옮기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그 땀에 흠뻑 젖는지도 모르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2명 정도 봤습니다. 현장 통제는 한참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소방관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없었고, 갔다 오신 분들이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을 못 자는, 좀 마음이 아프죠. 저희 구급대원이 단 한순간도 걷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어다녔어요. 12구 이태원 참사 1년이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관들일 텐데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권영준 중부소방서 소방대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시 상황을 당시 상황을 참 기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네. 그 당시 긴박했던 그 상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작년에도 인터뷰를 많이 했고 이제 올해도 몇 번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대원들이 이제 대원들 각자가 그 기억을 일부러 하기가 힘들어서 인터뷰들을 대부분 안 해서 이제 저만 요즘에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떠오를 때마다 힘들죠 뭐. 죄송해요. 그때 용산에 계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어요? 저는 이제 중부소방서 신당 119 안전센터라고 이태원에서 고개 하나 너머에 있는 소방서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전화를 받고 출동했습니까? 이제 출동 지령을 받고 10시 28분경에 출동을 했는데 저는 이제 불 끄는 대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방차에 우리 대원들 5명이 타서 출동을 하는데 그 현장 도착, 그러니까 그 호텔 옆 골목에 도착할 때까지 평소에는 한 5, 6분 걸리는 소요 시간인데 그때는 한 2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현장 특별히 도로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한 이태원역 1km 전부터 이제 차가 밀려가지고 그 중앙선 넘어서 사이렌 울리면서 이태원역 한 200m, 300m 그 전까지 접근하니까 차가 더 이상 접근을 못해서 내려가지고 이제 저희가 장비 들고 그리고 거기도 도로나 인도나 그 사람이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 수준 그 정도로 인파가 많아서 저희가 해집 구간을 하고 또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평소보다 소요 시간에 한 5배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평소보다 더 어려웠다. 구조하는 동안 한 번도 걸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는데요. 자, 참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떠셨어요? 최초에는 이제 저희가 그 대로변에서 그 옆골목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제 다 보셨겠지만 거기 한 5겹, 6겹으로 이렇게 쌓여 계셨거든요. 네. 젊으신 분들이. 근데 앞쪽에서 꺼내려고 하니까 이제 안 꺼내져서 여기서 지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골목을 우회해가지고 7, 80m 돌아서 뒤로 가서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그 사람들 위에 겹쳐져 있는 분들부터 빼냈거든요. 저희가 도착하니까 벌써 한 10분 정도 그 심폐소생술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심폐소생술 하는 분들이 우리 먼저 도착한 우리 이제 소방관도 있지만 경찰분도 있고 일반 그 시민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4명이서 다 흩어져가지고 심폐소생술을 각자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예. 의식 없으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분을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으면 또 제 옆으로 그 심장지 추정이신 분이 또 다른 분들이 우리 대원이나 다른 분이 끌어다 놓고 그러면 제가 이분만 할 수 없고 그분을 해야 되는데 새로 오신 분을 그분을 또 하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분은 그 가정 압박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주변 분들한테 서 있는 분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네. 소리치고 막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도와주고 네. 그렇게 쉴 새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제 생각으로는 한 10분, 15분 이상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이 우리 심폐소생술 할 인력 뭐 사람들은 부족하고 시민분들이 도와주셔도 거기서만 마냥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가 후착 소방대가 이제 출동 지령을 받고 오더라도 우리도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는데 네. 그 후착대도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예상이 드니까 네. 이 빨리 그 우리 구급대원들한테 인계해가지고 제세동기나 아니면 병원 이송을 빨리 받게 하려면 대로변으로 옮겨야 되겠다. 네. 그래서 앞에 먼저 나오신 분들부터 그 주변 분들한테 이제 그 청년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팔다리 잡고서 대로변으로 옮기고 대로변에 이제 눕혀 놓으신 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 가슴 압박 좀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다시 뛰어 올라가고 다시 또 모셔다 놓고 그렇게 한 7-8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구조대가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도로만 좀 통제됐더라면 더 많은 분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골든 타임을 놓쳐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희생자가 많이 나왔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골든 타임은 5분인데요. 예. 심정지 추정됐을 경우에 골든 타임은 5분 안에 이제 심폐소생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벌써 출동 지령 받고 도착했을 때가 25분 걸렸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스스로도 이제 그걸 알고 있어도 혹시라도 이제 한 사람이라도 살 수 있을까 하고. 네. 그 심폐소생술을 계속 했던 거죠. 네. 1885님께서 소방관님들 음성을 듣고 길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아픕니다. 얘기하십니다. 4548님께서는요. 듣는 것도 힘든데 참사를 직접 겪으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소방관들이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얘기 듣고 이분들 괜찮을까 걱정됐는데요. 괜찮으십니까? 상담 치료는 적절히 잘 받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심리 상담 치료를 작년에 그 심리 상담사 분들한테 이제 받긴 받았는데 네. 그 전에도 조금 있었는데 그 작년 이태원 때 이후로다가 좀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네. 직원들이. 예. 근데 이제 우리 소방관들이 그 예전에도 그렇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현장을 많이 경험을 하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보통 현장 가면은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한 많아봤더니 5분 이내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우는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 5명 이내인 경우에도 이제 직장 들어와서 자기가 그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거나 네. 또 나중에 또 기억해가지고 다시 또 그 얘기를 꺼내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현장 가서 이제 제일 마음 아픈 게 이제 우리 어린 아기들 초등학생 이하인 아기들 사망했을 때 이제 그게 그런 모습 보면 그 마음 아픈 게 한 달 정도 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경우도 그에 못지않고 그보다 이제 몇 달 정도 갔으니까. 근데 이거를 기억을 자꾸 우리 대원들이 집에서나 아니면 가족이나 원래는 그렇게 자꾸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지 풀리는 건데. 예. 소방관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 기억을 다시 또 떠올리면 자기 스스로 힘들어질까 봐. 예. 내가 힘들면은 또
출근해가지고 출동 가서 또 그 현장에서 다른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지장이 있으니까 네. 일부러 잊어먹으려고 많이 하죠. 네. 아무튼 마음은 다치지 말아야 되는데 좀 걱정이 큽니다. 국민들이 다 감사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권영준 중부소방서 소방대원이었습니다. (150명) 넘는 사망자를 냈던 이태원 참사가 일주기를 맞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시간도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정부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맨 아래쪽에 깔렸었는데 저는 이제 운 좋게 배 아래부터 깔려서 이 상체는 안 눌려서 이제 살아나요. 저는 처음엔 이제 하반신 마비, 나중 가서는 이제 다리가 안 움직이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돼서 너무 답답하고 막 갑자기 손 떨리고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오잖아요. 좀 무섭더라고요. 롤러 갔다 온 게 자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시민의식이 그 유일한 이유인 것 마냥 너무 비난을 하는 댓글들도 많다 보니까 그때 이태원에 간 것이 사고 그 참사의 원인이 아니다 라는 걸 더 말하고 싶은 마음에 그 거리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1년 전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그 날을 기억해야 할지 얼마나 두려울까요? 네. 그 두려운 일을 또 극복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 기억에서 도망가지 않고 글로 남긴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를 쓰신 작가 김초롱 씨, 이태원 참사 생존자 김초롱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잘 있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10월 돼서 네. 책도 나오고 이제 네. 여러 매체 인터뷰 하느라 조금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책 너무 잘 읽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용기. 존경합니다. 아유. 네. 자, 1년 됐어요. 1년. 네. 요즘 어떤 생각 많이 하세요? 시간이 좀 야속해요. 왜요? 시간이 빠른 것 같으면서도 사실 잘 안 갔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야속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의미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네. 나 그동안 뭐 했지 싶고 좀 네. 그런 의미로 좀 야속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어찌 보면 잊고 싶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런데 이렇게 이 참사를 좀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이유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일단 말을 안 하면 정말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잊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저를 위해서 쓴 글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저희 출판사 대표님께서 개인의 기록이 결국엔 사회적인 기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좀 큰 울림이 되어서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책의 일부분을 좀 읽을게요. 네네. 2022년 10월 29일 나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있었다. 참사 직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지금도 설명하기 어렵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고 어안이 벙벙한 느낌? 현실 감각이 소멸된 채 아득하던 기억만 남아있다. 가슴이 답답해 미칠 듯했던 것만 또렷하다. 그 심경을 있는 그대로 적어 내려갔다. 이러면서 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저기 96페이지로 가볼까요? 나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행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보다는 겪지 않아도 될 일,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편에 더 가깝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참사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야기에 네가 왜 그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아파하니? 내 대답은 한 가지다. 나는 그들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날 참사 현장에 있던 사람 중
죽음을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순전히 운으로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했다. 그 사실을 나는 여전히 다행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내 삶을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감으로 부담감으로 짊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네. 훌륭하세요? 아닙니다. 네. 생존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어요. 생존자로 이렇게 소개하거나 그런 말씀 듣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엄청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태원 생존자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조금 네. 저도 묻는 것 자체가 좀 그런데 직접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맞고 사실 위험한 상황에 가까스로 빠져나온 것도 맞는데 단지 그 생존자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네. 부담스럽고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단어를 처음에 들이밀었을 때 좀 인터뷰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당사자라는 말이 좀 나를 가볍게 하는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좀 제가 많이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뭘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뭘 잘한 게 아니고요. 운 좋게도 그 자리에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존자와 희생자 이렇게 갈립니다. 자, 그런데 생존자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기는 왜 갔습니까? 놀러 갔잖아요.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제 참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치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옆에서 모욕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실 때는 또 어떤 생각 들어요? 근데 그 정치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이지 않은 게 있나 싶어요. 그런가요? 네, 모든 게 다 정치적이지 않나요? 사는 모든 것이 다 정치적이죠. 네, 근데 정치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시민들 참여하는 행사에 대통령 갈 수 없다, 국민의힘 안 간다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네, 우리가 사는 게 모든 것이 다 정치와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정치는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것과 좀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정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초롱 씨 근데 1년 전에 비해서 조금 나아지셨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건 좀 있어요. 이제 저는 뭐가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익숙해진 이제 저의 일상은 이제 저한테 익숙해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한테는 괜찮은데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안 괜찮아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말을 건네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떤 말이 좀 위로가 될까, 어떤 말은 상처가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어떨 때 조금 위로가 됩니까?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실 때가 위로가 됩니다. 그래요? 네, 알았어요. 네. 저 오늘 아침에도 다른 방송을 나갔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대답을 평소처럼 했는데 어떤 분들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방송하니까 이상하다, 기괴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역시 참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편견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저는요, 초롱 씨가 밝아지셔가지고 또 우리 와가지고 기쁘게 인사하고 그래가지고 반갑게 인사해서 저 너무 좋았어요. 네. 아무렇지 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4689님께서 책임지는 어른이 없는 사회, 그런 사회의 어른이라 부끄럽습니다 얘기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참사가 왜 일어난 것일까? 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책임자에 대한 얘기도 없고 참사에 대한 얘기도 사라져 버렸어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그러면 안 될 텐데,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군중 밀집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을 지는 멋진 어른이 여전히 나타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죠. 우리 네. 사회를 위해서라도 좀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네. 좀 우리가 책임을 더해야 됩니다. 네. 3123님께서 누군가는 벌써 1년이라고 하겠지만 참사를 겪은 생존자와 유가족들에게는 그 1년이 얼마나 고통과 그리움의 시간이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참사를 정치적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응어리진 상처 보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다수의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이 참사를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네. 감사하게도 생각해요. 잘 계시니까. 네. 책을 이렇게 써 내려가면서 네. 좀 어려웠던 점 있어요? 책을 쓰는 과정 그 시기 자체가 네.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 트라우마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잘 극복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트라우마가 가고 나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네.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네. 근데 하필이면 우울증이 가장 심한 시기에 이 지필 과정이 맞물려서. 그럼 그때 기억을 막 곱씹어야 네. 되겠네요. 그래서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좀 더 나아졌어요? 네. 그렇습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그 원고를 탈고하고 네. 진짜 힘들어하고 정말 슬퍼하고 나니까 네. 오히려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네. 그 참사를 더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게 훌륭한 거라니까. 네. 그게 어려운 건데.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그렇습니다. 않고 더 제대로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까 트라우마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네. 어땠어요? 그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저는 도움이 많이 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없었으면 아마도 지금까지도 트라우마가 지속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어떤 좀 터닝 포인트라든가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지 않았어요? 트라우마를 극복하셨다. 할 때, 예. 아,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 선생님께서는 일단 제가 과하게 죄책감을 갖는 것에 예. 대해서 약간 망상가도 같다고 하셨어요. 망상이다. 네, 그러니까 너의 잘못이 아닌 것.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잘못한 게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사회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과하게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2달 내내 계속 강조하셨는데 네.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좀 도와주셨죠. 계속 지속적으로.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서 특히 제가 예전에 참여했었던 이태원 할로윈 그 과거 사진이 있었는데 네. 하필이면 그 참사 당시야 똑같은 골목에서 찍었던 사진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사진은 참사와 다르게 정말 여유롭게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모습의 사진이었거든요. 네. 그 사진을 보고 뭔가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없네. 그렇죠. 그거를 사진을 보고 알았어요. 과거 사진을 보고. 네. 그거 그때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네.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없구나라고 깨닫고. 그렇죠. 네. 초롱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 그 젊은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그렇죠. 이 문제를 책임을 지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사회적 모습을 보여줘야 조금 네. 도움이 됐을 텐데. 맞아요. 네. 올해 주말에 네. 는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주말에 이태원 가야죠. 이태원 가세요? 네. 이태원에 가서 네. 일단 유가족 협의회 분들도 그렇고 시민대책위가 네. 할로윈 겸 네. 그리고 추모식을 하신대요. 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 거고요. 그리고 상인분들이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게요. 그래서 상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모의 방향을 좀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된다, 뭐 추모하는 의미에서 가지 말자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태원에 가서 오히려 같이 얘기하고 네. 상인들하고도 같이 지내고 네. 즐겁게 지내면서 네. 상인분들이 경제적 타격으로 오히려 그 짐을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네. 오히려 경제적 소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맥주 먹고 오려고요. 아, 가서? 네. 좋은 생각이네요. 네네네. 가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볼 이런 데다가 스티커를 유가족협의회에서 붙여주신대요. 뭐라고? 할로윈 그 기념 네. 스티커를 볼에다 붙여주신다 그래서 네. 그거 붙이고 맥주 먹고 오려고요. 아, 그래요? 네. 지나가다 만나면 인사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남은 사람들, 가족들 네. 그냥 이렇게 버티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옆에 와가지고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네. 정말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방송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저를 막 고소하고 그랬어요. 지금 경찰서에 가 있어요. 그 사건이. 근데 그런 사람들 옆에서 보잖아요. 네. 그때는 어떤 생각 들어요? 그때는 한창 제가 아플 때여서 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도 같이 무너졌었거든요. 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저런 어른이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창피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네. 보는 것만으로도 창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약간 괜찮아요. 사랑이 없는 시대 같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깊은 사랑이 아니더라도 작은 사랑이어도 좀 살만한 세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제가 책을 쓰면서 사인본을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다가 인생이 참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이걸 깨닫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라는 멘트를 써드리는데 네. 그거를 깨달으니까 행복하던데 네. 사랑이 조금 더 있으시면 깨닫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그래요?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인생은 아름다운데 그걸 깨달아야 됩니까?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참사 생존가인가요? 작가 김초롱 씨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50일째 되는 오늘 유가족들이 특별한 버스에 올랐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면서 전국 곳곳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한 우리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엄마가 대신 싸워주러 나간다는 마음으로 가요. 이태원 참사 발생 300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유가족들이 산보일배에 나섰습니다. 한 번 절할 때 아이 어렸을 때 모습 생각하고 또 한 번 할 때 아이 커갈 때 모습 생각. 참으로 길고 힘든 싸움입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을 알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 억울한 죽음이 외면당하고 왜곡되지 않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모여서 특별법을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1년이 지나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도 거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분들의 1년은 어땠을까요? 과연 치유받을 받고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님입니다. 고 오지민 씨의 부모님 오일석 김은미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민영 국가정신건강센터 트라우마 센터장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벌써 1년입니다. 네. 네. 1년이 어땠어요? 네, 지옥 같았지. 이 얘기할 텐데 1년 그래도 훌륭히 잘 계셨습니다. 아버님. 예. 제가 이제 지금 나이가 50대 중후반인데요. 제가 지난 세월 중에 가장 슬프고 긴 1년이었습니다. 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 생각이었겠죠. 네. 근데 1년 동안 참 훌륭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이 더 훌륭했어요. 저도 진짜 1년이 10년 같았고, 네, 100년 같았고, 시간이 너무너무 더디게 흘러가는 시간이었고요.
매일 눈 뜨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지민이 생각을 하고 네 그러고 생활하고 있어요. 지민이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지민이는요. 네. 97년생 26살이었어요. 네. 당시. 그랬고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 업무과에서 2년 근무를 했어요. 예. 하고 애가 독립성이 너무 강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돈을 모아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그 네. 25살에 독립을 했어요. 네. 네. 그랬고 집 근처에다가 네. 되게 쾌활하고 밝고 되게 사랑스럽고 네. 친구가 굉장히 많고 네. 하고 싶은 거 많았고 하고 싶은 거를 항상 실천하는 아이. 네. 뭐 서핑 좋아하고 네.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네. 제일 행복해하는 게 서점에서 하루 종일 책 보는 거. 그래요? 그런 거 좋아했어요. 네. 여행 좋아하고. 아이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진짜 천사 같은 아이인데. 맞습니다. 참 사고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은데 그걸 밝히기 위해서 거리에 있어야 됐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묻기도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아이고 참. 센터장님. 네네. 네. 참사를 떠올릴 수도 없을 거예요. 가족 입장에서는. 근데 계속해서 괴로웠을 텐데 그 1년 옆에서 지켜보는 센터장님은 어떠셨어요? 마음이 아프죠. 네.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분들이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그런데 또 조금 좌절하시는 일도 많이 이제 벌어지고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게 저도 그냥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응원하게 되고 그러는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씩 나아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은 날 텐데 그래도 지민이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내셔야죠. 네. 네. 그러고 계시죠? 그럼요. 네. 저희 지난 1년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저희 가족들 모두가 거리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네. 정치권에서는 이거를 정쟁 대상으로 생각해가지고 특별법 처리를 계속 이제 미루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나 여당에서 이 참사를 유가족과 희생자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본인들의 어떤 유불리 정쟁의 유불리로 보기 때문에 더 가족들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슬퍼하기도 그냥 기억하기도 어려운 시간인데 근데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아야 되겠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뭘 바꿔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족들이 거리에서 외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님. 그죠? 왜 근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걸까요? 저희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저희는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진상규명도 안 돼 있고 책임자 처벌도 안 돼 있고 그 와중에 저희들은 뭐 2차 가해, 뭐 3차 가해 그렇게 저희들한테 가해지고 있고 근데 목소리를 안 내면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희생자, 저희 유가족들이 왜 이 나라는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세월호 때 그렇게 보도. 네. 세월호 때도 그렇고 우리 참사 나고 오송 참사도 있었잖아요. 네. 해병대원도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정말 저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아까운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으면 사과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책임자 당연히 내려와서 자기 직분을 못했으니까 내려와야 맞는 거잖아요. 네.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지금. 0328님께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시간 1년을 어떻게 버티셨나요? 저로서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고통입니다. 고통이라는 단어로는 절대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건데 유가족분들께 마음을 다해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국민들이 다 위로하고 응원하고 그렇습니다. 7910님께서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159명의 국민들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정부는 책임자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얘기합니다. 심인영 센터장님, 이태원 참사, 이런 참사를 전 국민이 봤잖아요. 전 국민이 봤습니다. 전 국민이 갖는 심리적 충격도 컸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충격은 말할 수 없었고요. 그렇죠. 이제 보통 저희가 재난 때 이제 가장 타격을 받으시는 분들 하면은 뭐 상식적으로도 네. 직접 현장에서 그 재난을 겪으셨던 당사자분들과 유가족을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네. 저희가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그 당시 현장에서 이제 부상을 당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이라던가 네. 아니면 현장에 있지도 않았지만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현장을 접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떤 강한 트라우마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이제 어떤 아무래도 접하는 그런 장면이라던가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가 시각적으로나 또 네. 소리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막 사이렌 소리나 네. 그런 게 굉장히 아마 경험하시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다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던 그런 면에서 좀 달랐다. 네. 다른 재난과 좀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전국을 돌아다니셨죠? 네. 국회 앞에도 많이 오셨고. 그럼요. 네. 옛날에는 그런 국회 안 와보셨죠? 처음 왔죠. 처음 왔어요? 네. 1년 동안 국회 앞에서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참사의 원인을 밝혀달라고 이렇게 떠돌아야 했습니다. 네. 네. 국민들 만나보는 국민들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제가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다녔거든요. 네. 10일 동안 13개 도시를 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시민들이 네. 진짜 많이 좀 가슴 아파하시고 예. 또 이제 때로는 또 그 무시하고 그러신 분도 있죠. 지역 나름대로 또 그런 게 있고. 네. 그래도 보면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들 슬퍼해 주시고 그래요. 네. 물론 뭐 단체적으로는 어떻게 할까 몰라도 네. 확실히 여러 도시를 다녀보니까 네. 그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기 정치인들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어머님? 정치인들이요. 눈앞에서는 되게 가슴 아파하고 네. 금방 해결해 줄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아, 그래요? 안아주고. 네. 돌아서면 네. 정말 남남인 것처럼. 예. 네, 달라진 게 없어요? 없어요. 네, 저희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아무리 뭐 목소리를 내도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자식을 가진 네. 부모님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같은 마음일 텐데 네. 정치적으로 그러시는지 정말 참담하죠. 그럴 때는 저희들이. 네. 0147님께서 유가족의 슬픔이 어떻게 정치적인가요? 어떻게 이념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슬픔을 비난하지 말고 보듬어 줘야 됩니다. 보듬어야죠. 그럼 우리 사회는. 0004님께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5글자 말하는 게, 이 5글자 듣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저희가 이 참사 때문에 이제 국회를 많이 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정조사 때나 청문회 때나 아니면 이제 국회에서 추모제도 했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같이 눈물 흘려주고 손 꼭 붙잡고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부모님들 억울한 거 없게 다 풀어주겠다. 분명히 약속들 하셔요. 네. 근데 이게 뒤돌아서면은 그냥 정쟁으로 바뀝니다. 그래요? 예. 안타까운 일이죠. 특별법은 통과 안 되고. 그렇죠. 지금 왜 경찰 수사는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졌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도 답답한데요. 애초에 시작부터 다수의 사람들이 꼬리 자르기 수사로 끝날 것이다. 예상은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수사 결과를 뭐 보더라도 윗선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못하고 예. 일선 실무자들만 예. 다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시키고. 네. 근데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아직 1심 판결도 안 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다 보석이나 구속만기로 다 석방되고. 네.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직무 복귀했잖아요. 네. 참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경찰들은 유가족 사찰이나 하고 있고 진짜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 책임자들 다 처벌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도 외쳤는데요. 참사가 벌어져가지고 슬퍼하고 있는데 또 2차 가해를 이렇게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느끼셨죠, 현장에서? 네, 저희 녹사평 분향소 차릴 때부터 그 맞은편에 이제 보수 유튜브들 계속 방송하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부모한테 못할 맛 할 맛 정말 다 쏟아붓고 뭐 나라고 하다 죽었냐, 돈 더 달라고 떼쓴다, 정말 놀다 죽었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냐, 부모가 챙겼어야지, 가지 말라고 했어야지. 근데 이거는 저희 대한민국에 저희 아이들이 못 갈 곳이 없어요. 아니 그럼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 놀러 오라고 홍보했잖아요. 용산구청에서도. 예. 네, 분명히 했고 저희 아이들 맛있는 저녁 먹으러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연인들하고 데이트하러 그러고 간 거예요. 네. 그런 아이들을 갖다 그런 못된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저희 아이들 명예 실추시키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창피한 어른들이죠. 저희들이. 부모 가슴에 못 받고요. 네. 사람이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안 이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센터장님, 이런 2차 가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저도 상담을 하다가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에요. 저런 2차 가해 때문에 더 무너지기도 해요. 맞습니다. 오히려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받은 어떤 트라우마나 상실은 또 이제 좀 이겨내시는데 좀 좋아지시려고 하면은 또 옆에서 그렇게 들쑤시고 사실은 그런 게 나중에 보면은 회복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 저희가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뭐 악마 같은 사람들이냐,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나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번 같이 짚어보고 싶은데, 이를테면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뭐랄까 선을 긋는 거죠. 나는 안전해, 나의 안정감을 이제 확인하고 싶어서 저 사람들 탓을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미성숙하고 1차원적인 이제 반응인 건데. 약간 환상 같은 거죠. 어떻게 자기만 안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반응이다. 저희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그 사람들 중에 일부한테 또 선물 보내고 그게 저 이게 뭐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틀 뒤면 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 아버님 어머님은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아까 철웅 씨는 이태원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추모제를 하면서 옆에서 맥주를 마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당연히 저희는 가야죠. 가가지고 또 저희 위에서 또 동참해 주신 시민분들하고 같이 연대하고 또 일주기 행사 추모대회 잘 치르고 그러고 이제 지낼 생각입니다. 네, 어머님 잘 보내셔야 될 때, 잘 계셔야 될 때 걱정이에요. 근데 저는 이태원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막 어떻게 봐야 될지 진짜 지금도 걱정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희들이 헤쳐나가야 될 일이고 저희들 몫이니까 마음 굳게 먹고 하려고요. 이태원 참사 추도식에 많은 분들이 또 책임 있는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애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대통령도 안 가신다고 그러고 여당 대표도 안 간다 이런 얘기 계속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정치권 대통령님을 비롯해가지고 정치권 여야 뭐 의원 전체 그리고 종교계나 다 초청장을 돌렸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님은 뭐 정치 집회라고 해가지고 안 오신다고 하는데 그 여당에서 사람이
좀 적게 온다고 하고 야당이 이제 공동 주최한다고 해가지고 네, 야당에서 빠졌어요. 민주당에서 모두 빠졌죠. 그거를 정치 집회라고 한 데에 대해서는 참 가족들이 많이 아쉬워하죠. 네. 조금 전에 초롱 씨가 그런 얘기했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다. 이런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책임이 아니야. 너가 계속해서 내 책임이라고 나의 죄의식을 갖는 것은 망상이야. 이 얘기에서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생존자들, 가족들 이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심리상담 지원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년 정부 예산이 좀 깎였습니까? 이 관련 예산이? 네. 이게 사실 이제 재난을 경험하신 분들의 필요나 요거는 사실 100분이면 100분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 그분들의 상황에 맞는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깎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민간 전문가 그룹들께서 이제 통합심리지원단으로 이제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그분들에 대한 활동 예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세월호 때부터 활동을 쭉 해오셨는데 그 전에는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 형태로 해오시다가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예산 사업으로 이제 편성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그 예산이 이제 삭감했다는 소식을 저도 이제 최근에 들었는데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이제 상담을 원하시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도 정부의 상담을 별로 받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민간 전문가분들이 또 이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는 경우들을 저희가 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필요로 하는 곳곳에 이제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뭐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으셨어요? 네, 저도 지금 상담 받고 있고요. 네,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활동을 못 하고 약 드시구나. 생활이 안 되고 되게 뭐 공황도 심하고 뭐 극도의 불안감, 호흡 곤란 뭐 그런 게 있어서 지민이의 그 마지막 순간이 계속 떠올라요. 눈을 감고 있으면 그래서 약을 먹질 않으면 생활이 안 돼요. 네. 아버님이 더 잘해주셔야 되겠어요. 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해줍니까 진짜? 네. 그래요? 좀 달라졌습니까 1년 만에 아버님이? 원래 잘했는데요. 네. 원래도 잘했어요? 네, 원래도 잘했는데요. 지민이 보내놓고 서로 마음이 아픈 게 똑같잖아요. 그렇죠. 같으니까 의지할 때가. 네, 맞아요.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뭐 울면 제가 뭐 톡탁 해주고 제가 울고 있으면 토닥토닥 해주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태원 집중 추모 기간입니다. 자,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어떻게 참여하면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마음이 나아지실까요? 저희가 토요일이죠. 29일 날 이태원 일본 출구에서 4대 종단 기도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행진하고 이제 5시에 서울 광장에서 일주기 추모 대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군데 초대장을 돌렸는데 그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대를 해주시면은 그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지금 추모위원도 같이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일 일요일 날 추모 시민 추모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다. 광고를 잘하시는데요, 아버님. 홈페이지 번호도 좀 알려드릴까요? 그러세요? 하는 김에 다 하세요. 저희 홈페이지 주소가요. 1029act.net. 네, 1029act.net입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덤프트럭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1년 동안 놀고 있죠. 그래요? 생업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근데 아마 우리 유가족들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세요. 아니 그래도 이게 가게는 이렇게 꾸리고 이렇게 지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지껏 키워오던 아이가 어느 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졌는데 뭐 일에 손이 잡힐 리도 없고. 그렇죠. 부모 마음이 차라리 내가 대신 갔으면 다 그 생각할 텐데. 그래도 이걸 빨리 특별법이라도 제정돼야
딸한테 미안함이 좀 덜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예. 네. 자,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같이 기억하고 연대하고 미안해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시죠? 예. 그래서 힘을 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국민들한테 또 어떤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저는 저희 이제 2차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이제 사회가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상담하면서도 계속 많이 듣는, 심지어 재난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은 남의 일인 줄만 알았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예.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자유롭지 않죠. 네. 우리는 모두 재난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고 예. 재난은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의 정의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속한 사회나 국가나 뭐 지원을 받는 거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거. 네. 재난이 워낙 그렇다는 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이제 좀 바로 잡힐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민이 아버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는 일반 시민분들의 연대가 네.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요. 네. 특히나 이제 우리 159명의 별들 네. 꼭 기억들 좀 해주시고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일주기 이후에도 계속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들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저희 가족들과 같이 연대해 주시면 더 힘을 얻습니다. 네, 세 분 감사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2023년 10월 1일부터